쇼핑몰을 통해서 두 번째 인생을 멋지게 디자인해 나가고 있는 하이마스터 김미양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는 이 사업을 하기 전에는 남편과 함께 유통업을 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남편으로부터 전달받았습니다. 지금은 임피리얼이신 박미숙 스폰서님의 아낌없는 후원을 받으면서 행복하게 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 안 그래도 날씨가 낮에도 많이 따뜻했는 것 같아요. 개나리가 만발했고 벚꽃이 정말로 많이 폈어요. 그래서 이제 봄인가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또 오늘 비가 온다고 합니다. 그러면 또 이제 또 비가 오고 하면 또 황사도 온다고 하네요. 그래서 참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어, 마스크를 지금 벗었는 상황이라서 다시 끼려고 하니까 좀 더운 것 같아요. 근데 마스크를 끼면서 건강을 챙겨주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맡은 부분은 꿈과 목표입니다. 꿈,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막연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학교 다닐 때나 들어봤던 그런 얘기인 것 같은데요. 저희가 이 사업을 하면서 들어보죠. 꿈의 미처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상상력에 부자가 되라고도 합니다. 내가 어떤 삶을 살고 싶은지, 어떤 미래를 살고 싶은지 상상해보라고 얘기를 하죠. 제가 오랫동안 꿈을 그리는 사람은 마침내 그 꿈을 닮아간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시크릿 하라는 거죠. 항상 되뇌이면서 내가 꿈을 생각하고요. 상상하고 생생하게 그리면 이루어진다는 말인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항상 미래를 그리면서 꿈을 생각하면서 이렇게 살아가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꿈의 의미를 봤을 때 드림이라고 하죠. 우리 드림 보면 할 수 있다. 그리고 외치면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할 수 있다. I can do it. You can do it. 나도 할 수 있고 너도 할 수 있고. 그래서 우리가 외치고 어, 되뇌이면 이루어진다고 보시면 되는. 그리고 제가 이 꿈에 대해서 하면 저기 보자. 우리 그 KFC를 창업하시는 분이 카넬 할렌스 샌더스라고 하는데 할아버지죠. 그죠? 이분은 정말로 66세에 1008번의 거절을 극복했고 이때 그만뒀더라면 본인이 성공할 수 없을 것을 건데 19번째 시도를 해서 성공을 하신 분이잖아. 그죠? 저희도 이 하이리비 사업을 통해서 1008번이 아니라 정말로 몇백 번만 해도 참 성공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죠? 이분의 인생의 좌우명이 뭐냐면 다 닳아서 없어질지언정 녹슬어 없어지지는 않는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한 번밖에 없는 인생, 역동적으로 한번 살아보자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어, 하면 된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그런 마음을 안 먹기 때문에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보시면 되고요. 또 있죠. 제가 우리 그 다들 아시겠지만 차사순 할머니 70세에서 70세에 필기 시험을 949번이나 떨어지고 950번째 되었고요. 960번째 도전을 해서 운전면허를 따신 분인데요. 이분은 평생의 목표이자 소원이었다고 합니다. 이 면허를 따는 게.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집념과 끈기를 가지고 하셨다는 거죠. 어, 그래서 이분은 뉴욕타임즈에도 실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끈기, 집념, 인내를 하면 얻을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고 꿈을 이루는 기반을 한번 봤을 때 여기 보면 첫 번째 현실을 직시한다고 합니다. 내가 내 삶을 살아가면서 내가 내 자신을 솔직하게 인정을 하고 근데 우리가 살아보면 왜 사람들 이런 사람들도 있죠. 자기도 없으면서 있는 척하는 사람들. 어, 그런 사람들도 있듯이 내가 지금 살아가는 자체가 힘들고 이런 거를 현실을 딱 자기가 생각해서
어떻게 하냐면 내가 교만도 하지 않고 어, 내가 낸데 아니고 그러면 이런 사람들한테는 정보를 주지 않는다고 해요. 어, 그렇지만 어떻게 해요? 내가 내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어, 표현을 해주고 이런 사람들한테는 어떻게 해요? 기회가 온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처한 상황을 잘 활용해서 그리고 이 사업을 하다 보면 상담을 통해서 사업을 진행하면 성장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그렇게 할 때 어떻게 해요? 대가를 지불하라고 합니다. 어, 우리가 이렇게 다녀보면 이렇게 이제 뭐 이런 네트워크를 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얘기를 하죠. 꿈이 있으시냐고. 정말 저도 이런 일을 안 했으면 그런 얘기 들어보지는 못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얘기를 하듯이 이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무조건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 대가를 지불하는데 현금으로, 돈으로도 지불할 수가 있겠지만 우리가 어떻게 해요? 시간 투자도 하고, 노력도 하는 그런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꿈에 도전할 수 하는데, 음, 더 큰 성장을 이룰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내 성공을 믿어야 된다는 거죠. 내가 이거 할 수 있겠나?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현실을 직시하고 대가를 치르고 나서는 어떻게 해요? 확신과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우리가 이렇게 차를 타고 가다 보면 내가 터널에 들어갔다면 반드시 출구가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듯이 사업을 진행하면서 반드시 성공으로 이루어진다는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보면 즐기는 사람 100명은 신념 있는 한 명을 이기지 못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하고 꿈의 성취 방법은 보면 첫 번째 꿈을 먼저 정립한다고 합니다. 어떻게 구체적으로 어, 우리가 하고 싶은 것, 갖고 싶은 것, 먹고 싶은 것, 또 되죠. 가보고 싶은 것, 내가 자녀한테 하고 싶은 것, 부모님한테 해드리고 싶은 것, 이렇게 해서 꿈은 반드시 종이에 적어서 적자생존이라고 하죠. 그렇게 해서 구체적으로 이렇게 정립을 하면 좋고요. 두 번째 보면 보이는 곳에 붙인다는 우리 시각화죠. 예전에는 많이 했는데 지금은 어떻게 해요? 저희가 드림북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그것을 들여다볼 때마다 꿈이 다시 떠오르게 되고 또 더 많은 꿈을 갖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직접 경험해 보는 것도 좋습니다. 빌딩을 하는데요. 시각한 꿈을 구체적으로 체험한다고 보면 돼요. 우리가 뭐 살고 싶은 집이 있잖아요. 뭐 아파트도 될 수도 있고 전원주택도 될 수 있고 직접 가보고 체험해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자동차. 내가 타고 싶은 자동차를 직접 요즘 시승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죠? 경험해 본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직접 눈으로 보고 하면 내가 이거 사고 싶은 욕망이 생기게 되면 더 뜨거워져서 강렬한 신념을 주게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직접 경험하는 것도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꿈은 어떻게 해요? 주문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고 주문하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가 꿈은 내가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를 때 방향을 잡아준다고 해요. 여기 보면 나침반은 어떻게 해요? 산에 갈 때나 아니면 우리가 방향을 잃었을 때, 또 모르는 길에 갔을 때 이렇게 꼭 필요한 게 나침반이듯이 우리가 열심히는 살고 있는데 어디로 가야 할지, 뭘 보고 가야 할지 잘 모를 때 나침반 같은 역할이 우리 꿈이라고 어,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꿈에 또 집중을 하라고 해요. 어떻게 집중을 하냐 보면 여기 돋보기를 보면 우리가 초등학교 다닐 때 실험을 많이 해봤죠. 돋보기를 들고 어떻게 해요? 진짜 집중을 하지 않으면 왔다 갔다 하면 종이도 못 태우고 나뭇잎도 못 태웁니다. 그렇듯이 이 돋보기를 가지고 집중을 해서 하면 태울 수 있다는 그렇게 해서 집중하고 몰입하면 꿈이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생각을 바꾸면 행동이 바뀌게 되고요. 행동을 바꾸면 생각이 바뀌는데 우리가 생각을 바꿔서 행동을 바꾼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행동을 하면서
생각이 바뀌어질 수도 있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또 꿈을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우리가 보통 지금 우리 여기 이렇게 이게 줌 미팅에 참여하듯이 어떻게 해요? 내가 이제 거절을 할 줄 노로도 할 줄 알아야 된다. 왜냐면 이렇게 해야 되는데 뭐 약속이 생길 수도 있고 또 뭐 TV를 볼 수도 있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술 약속도 생길 수 이런데 그것을 버리고 과감하게 내가 이게 목표가 있다면 여기에 집중을 해서 이루어 나가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했을 때 목표 설정의 원칙을 제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미래에 무엇이 되고자 하는 목표를 세울 때 자신에게 부족한 성격을 개발하는 목표를 세워야 하고요. 먼저 우리가 아침에 저 같은 경우 늦게 일어나는 게으름, 그러니까 아침형 인간이 성공을 한다고 하는데 부지런한 사람이 되고 싶으면 일찍 일어나는 목표를 세워야 하고요. 그러면서 내적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죠. 그럴 때 책을 통해서 이런 미팅을 통해서 이렇게 내적 변화가 일어나고요. 서양의 격언에 보면 우리가 생각의 씨앗을 뿌리면 행동의 열매를 얻게 되고요. 행동의 씨앗을 뿌리면 습관의 열매를 얻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습관의 씨앗은 성품을 얻게 하고요. 성품은 우리의 운명을 결정짓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즉 우리의 성품이나 성격은 근본적으로 습관의 복합체라는 고도 합니다. 따라서 생각을 바꾸면 습관도 바꿀 수 있다고 합니다. 좋은 습관을 만들면 그 습관이 앞으로 자신이 바라는 것을 이루어 주기도 하고요. 세워놓은 목표를 성취시켜 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자신을 바꾸고 개선하려면 3개월 지속하다 보면 습관으로 몸에 배어서 목표를 달성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적고요. 현실적이고 달성 가능한 것을 설정하라고. 그래서 목표가 주는 의미가 있는데요. 보면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제시해 준다. 이렇게 했을 때 우리가 주간 계획이라든지 일일 활동 이렇게 해서 무엇을 할 것인지를 이제 방향을 제시를 해주고요. 그리고 동기부여의 기회를 준다는 거. 그리고 나와의 약속, 그러니까 내가 결단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가 시간 관리를 할 수 있게끔 해주는 원료도 된다는 거죠. 내가 목표가 없으면 내가 어디 가야 될지를 몰라면 시간 관리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목표가 있으면 내가 오늘 어디 가겠다. 이런 목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시간 관리를 해주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선순위를 정하고 행동하게 해준다는 거죠. 그리고 성공을 넘어서 어, 성장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데 도움을 주고 목표가 없는 사람은 목표가 있는 사람을 위해서 평생 일을 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해요? 저희는 목표가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제가 목표 설정 기법, 스마트 기법이라는 것을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이 스마트 기법은 여기 보면 1981년 조지 도란이 만든 목표 달성 기법인데요. 프로젝트의 구체 목표를 정의하고 실천하기 위한 기준을 스마트 이니셜로 설명하였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기관이나 기업에서 많이 사용하는데요. 개인 목표 수립에 적용해도 참 유용하다고 합니다. 그렇게 했을 때 제가 스마트 기법의 S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S는 구체적으로 해야 된다고 합니다. 명확하고 구체적인 목표는 막연한 목표보다 실현될 가능성이 훨씬 크다고 합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목표를 설정하기 위한 6가지 질문을 한번 제가 말씀드려 보겠는데요. 첫 번째, 누구의 목표이며 누가 하는 것인지, 누구의 제 거잖아, 그죠? 그리고 무엇을 달성하고 싶은 것인지, 그리고 어디서 달성하려는 것인지, 그리고 목표에 필요한 시간은 얼마나 들어가는지, 그리고 목표 달성에 필요한 어떤 조건이나 제약이 있는지 살펴보고요.
목표 달성의 이유와 목적이 나에게 주어진 어떤 보상이 있는지, 내가 이 목표를 달성했을 때, 나한테 뭐를 해주겠다. 보면 우리 하이리빙 사업을 했을 때, 하이패밀리를 갔을 때 나한테 무슨 보상을 해주고, 마스터를 갔을 때 나한테 무슨 보상을 해주듯이, 내가 뭘 갖고 싶은 걸 가질 수도 있잖아요. 그렇듯이 그렇게 하면, 좋고요. 그러고, 스마트의 M은 측정 가능할 것을 해야 되는데요. 목표 달성에 대한 진척도를 판단하기 위해서는요, 숫자로 구체적인 판단 기준을 정해서 객관적으로 측정하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작은 진척도를 점검하다 보면 최종 목표 일정을 맞추기도 쉽고요. 성취감이 생겨서 지속적으로 동기부여를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예시 들어놨죠. 내가 영어 공부를 하겠다가 아니고 하루 영어 단어를 10개씩 외우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마스터를 가겠다고 하면, 내가 마스터를 가려고 하면 있죠. 오늘 어떻게 하이 패밀리를 먼저 가야지 되고, 그 다음에 프론티어 마스터를 가야 마스터를 갈 수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듯이, 이렇게, 예시처럼 하면, 될 것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A, 실현 가능할 것을. 실현 가능한 목표란 해당 목표를 달성한 기회가 나에게 있는지 없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 유튜브를 시작하기로 하였지만 영상 편집을 배울 시간도 대체할 인력이라든지 자원도 확보하기 힘들다면 어떻게 해요? 해당 목표는 실현 가능성이 떨어지는 목표라고 보십니다. 그리고 막연히 들은 정보로만 구상하는 것이 아니고 구체적으로 그 목표를 실현하는데 필요한 항목들을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사업에도 이렇게 활용하시면 참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현실적이라야 된다는 거죠. 지나치게 이상적인 목표보다는 현실적인 목표를 만들어 가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구체적인 계획을 세웠다 해도 목표 달성까지의 시간과 노력이 충분히 확보되지 않는다면 실현이 불가능한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 여기 예를 들어 놓으신 게 있죠. 이 매일 출근 전 새벽 등산하기. 이거 정말로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나에게 충분한 아침 시간과 매일 등산할 체력이 주어졌는지를 먼저 점검을 해야 된다는 거죠. 내가 몸이 아파서 밖에 외출도 못하는데 매일 출근 전에 등산한다는 건 말이 안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현실적인 것을 잡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T, 기한을 설정하라고 합니다. 보면 언제까지 목표를 달성할 것인지 완료 기한 설정을 하라고 하는데요. 주의할 점은 추상적인 표현을 피해야 된다고 합니다. 여기에서 예를 들어보면 저희가 그러니까 기한을 설정하라고 하는데 보면 저희는 이제 목표가 있죠. 단기 목표, 중기 목표, 단기 목표, 그리고 일주일 목표, 그리고 매출 목표도 있고요. 그리고 일일 목표도 있습니다. 여기 보면 단기 목표는 향후 어떻게 해요? 2년에서 5년 안에 일어날 일. 그리고 중기 목표는 골드 후원 3명의 가상사업자 후원 10명에서 15명 만들기인데요. 그렇게 해서 중기 목표는 2년이나 1년에서 2년 정도 가까운 시일 내에 이렇게 할 수 있는 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사업자와 소비자 만들어가면 좋을 것 같고요. 단기 목표는 우리 하이 패밀리까지의 목표 설정이 단기 목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2, 3개월간 무엇을 할 것인지 매우 구체적으로 적어보시면 좋을 것 같죠. 그리고 일주일 목표, 우리는 이제 주간 목표 있죠. 어떻게 하시는지는 다들 아시고 계시겠지만 어떻게 해요? 주간 목표를 할 때 내가 일주일 동안 어떻게 할 것인지 계획을 잡는 거죠. 우리가 만약에 뭐 줌에 초청하실 분이라든지 내가 또 일주일 동안 어떻게 매출 목표를 얼마를 할 것이라든지 페이스오프 할 사람 뭐 대모해 줄 사람 이렇게 등등 할 수 있는 부분이 주간 목표입니다. 그리고 매일 목표는 우리가 매일 할 일이 있죠. 저희는 매일 8코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저도 뭐 2명에서 한 많이 만날 때는 5명까지 만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 어, 얼마나 많은 사람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성공 확률이 높아진다고 하듯이 많은 사람을 만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사람과의 인간관계, 그러니까 이제 만나지 못했을 때는 전화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요즘은 SNS도 통해서 그 사람과의 소통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겠죠. 그렇게 해서 사업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면 좋을 것 같고요. 저도 원래 자이언트 가기 위해서 일단 어떻게 해요? 파트너 사장님 컨택하는 게 참 중요할 것 같습니다. 컨택에 집중하면서 제 내면적으로 더 성장하기 위해서 책도 좀 많이 보고요. 더욱더 이 사업에 집중해서 8코어 실천을 통해서 행동하는 사업자가 되면서 어, 여러분의 성장을 응원하겠습니다. 그리고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진짜 내 인생을 찾자. 우리 함께 파이팅!